안녕하세요. 용의자 Y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의심받는 용의자들과 함께 하시죠. 토마토 투자클럽 하재누리 전문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지점 김용학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 LG화학, 두 번째 용의자 게임빌, 세 번째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오늘도 수사를 바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LG화학입니다. 알리바이는 부진한 실적에도 반등이다. 주가 바닥 신호다. 오늘도 용의자들 아주 골고루 꼽혔습니다. 그중에서 LG화학의 오늘 주가 반등 상당히 또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증거들 제시해 주시죠. 일단 뭐 실적이 나쁜데 올라간다라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거 실적 나쁜 거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아마 LG화학도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공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LG화학은 그저 화학, 케미칼 이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화학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화학주 할 땐 뭐 가장 많이 언급되고 대장주로 언급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오늘 알리바이로 제시한 것이 부진한 실적에도 나는 이제 반등할란다. 실적 악화된 거 다 반영됐다. 이걸 이제 그 알리바이로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지금 많이 하락해서 우리가 이제 차에 기름 넣을 때도 1,200원대짜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저는 못 봤는데 1,300원, 1,4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거 한때 2,000원 뭐 이래갖고 진짜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그 화학주나 장치 산업 쪽에는 분명히 그 석유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장치 산업에는 분명한 호재거리, 그 돈을 좀 덜 쓰는 뭐 그런 상황으로 분명히 진행이 되겠죠. 그럼 지금보다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은 작다. 이거는 얘가 얘기한 알리바이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그 거량의 집중도가 좀 부족해요. 집중도라는 것은 순간 스팟 거래, 장중에 뭐 12시 13분 25초 이렇게 스팟된 그 포인트의 거래가 확 늘어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강력한 매수 움직임의 신호탄까지는 바닥을 다졌더라도 확인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좀 그 증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증거 자료를 보게 되면 요거 LG화학입니다. 거래량 집중도가 미약하다. 아직 없는데 요거 차트를 보면 차트가 조금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하고 다르죠. 요거는 캔들 볼륨 차트라 해서 저 차트 안에 거래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 안에. 무슨 얘기냐? 차트, 요 캔들 차트의 거래량을 감안해서 좌우로 또 위아래로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가장 컸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거래량이 가장 컸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10%잖아요. 10%면 많이 두들겨 맞았다는 네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 네. 여기 상대적으로 좀 강력한 부분. 요거 좀 죄송합니다. 여기도 한번 봐야 돼요. 여기 네. 조기 요런 부분이 결국 뭐냐? 에너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까지는 근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좋은데 거래량의 집중도가 이 밑에 보시면 거래가 크게 는 게 없어요. 집중력이 아직은 미약하거든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스팟으로도 그렇고. 자,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공격적인 부분은 아니다 싶긴 합니다만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알리바이가 설득력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그걸 뒷받침할 수급이 아직은 부각되진 않지만 네.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첫 번부터 석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수급상 거래량적으로도 뒷받침되는 부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석방 의견을 주셨다는 것. 좀 하재누리 전문가님은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의외라는 생각도 드네요. 석방 의견 주셨어요. 김용학 대리님, LG화학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LG화학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유가 하락에 대한 영향이 컸었고, 그리고 정기 보수, 이런 일회성 비용 반영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떨궈내야 될 부분들을 미리 떨궈낸 점은 좀 좋은 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화학 부분에서 납작 가격이 중요한데요. 납작 가격 차트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납사 가격 이 차트를 보면 현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납사 투입 원가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물 가격에 대비해서 납사 투입 원가가 좀 하락폭이 좀 적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품 가격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가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좀 수익성 하락에 대한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역사적 저점의 PBR 밴드 하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PBR이 거의 한 1배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평가 메리트는 또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전기차 부분에서 좀 최근에 효자 사업으로 또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13년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전지 부분에서 좀 늘었다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유가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하락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석방에 가까운 위험 의견을 저는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 OLED TV, 스마트폰 최근 이런 제품들이 부각받게 되면서 대기업의 IT 소재 업체들의 어제 실적 발표 주목됐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저희 오늘 용의자로 LG화학을 다뤄봤습니다. 두 분이 시각이 나뉘고 있는데요. 한 분은 가격 지표로 국제유가를, 한 분은 납사 현물 가격을 가지고 와주시면서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 아니다, 또 상반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저점의 PBR 밴드 하단이라는 점, 중기 투자를 위한 매수가 유효하다는 점, 두 분의 또 하나로 이어지는 전략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는데요. 일단 한 분은 석방을, 한 분은 위험. 따라서 LG화학 일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놓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는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의 알리바이. 별이 되어라. 중국 런칭 예고됐다.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용의자로 컴투스를 다뤘고요. 두 분 수사관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 그 중국 안드로이드 쪽에 서머너즈 워가 런칭했는데 인기가 좋다. 정말 좋은 시그널이고 기대감을 좀 타깃으로 해서 단기 공략하자. 충분히 목표주가 지금 와서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수익을 보셨다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자, 게임빌 같은 경우 별이 되어라. 지금 좀 떠들썩한데 투자를 할 만한 어떤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진실인지 좀 파헤쳐 주시죠. 네, 일단 모멘텀은 될 겁니다. 어차피 기업의 모멘텀에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가 돈 벌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조금 속되긴 하지만 돈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 모멘텀이 되면은 중국 시장에 진출되면 돈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 게임은 베타 테스트에서 이제 그 유저 몇 명 모아놓고 베타 테스트 하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으면 곧바로 이제 정식 버전으로 나가는데 그게 된다면 런칭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런칭되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대감을 일정 부분 주가에서 당겨서 반영했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또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주 생짜로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미 주가가 반등했다면 상승에 따른 추가 상승 여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추격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시점을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자, 제가 증거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언급되는 그 별이 되어라. 자, 사실 게임을 안 해봐서 이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내용, 이렇게 화면 잠깐 보게 되면 그 흥미롭게 또 재미있게 만들어져서 이런 게임들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에서는 먹히는 거라고 얘기되니까 가능성은 좀 클 것 같은데요. 두 번째도 다시 한번 보면요. 두 번째 증거 자료. 요건 이제 마찬가지인데 요런 게 카카오를 통해서 이런 게 나오면은 사실 시간이 그 어중간한 시점에서는 게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이 돈이 되니까 주가가 물론 비싸겠죠. 자, 근데 세 번째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게임빌의 일봉 차트인데 껑충 뛰었습니다. 오늘 요거 아침 나절인데 껑충 뛰었는데
이 강한 상승세가 이미 길게 올라서 있다는 것은, 거래량까지 실었다는 것은 분명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런칭 기대감을 반영을 시켰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영시켰다면은 앞에 매물이 없으면 반영시킨 거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앞에 고점 원절이고 요 밑에 아주 쉽게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화면, 손 제가 해도 안 말해도 안 나가니까 그냥 혼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매수한 이 매수세들은 저기 올라간 고점에서 안 팔고 싶겠느냐. 여기 샀는데 수사 반장이 못 돼요. 여기서 주식 샀어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게임이 대박 나면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죠. 그러다가 물린다니까. 그러다가 물려요. 그러다가. 서머너즈 워로 작년에 컴퓨스가 물론 600% 나왔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네. 그거를 다들 생각하면서 놔둬야지 하면은 분명히 앞질려고 하는 사람이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개인 투자가가. 을이에요, 을. 갑이 아니고. 갑질에 항상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땐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주식이 위험 자산이니까 위험을 안고 들어가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손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이 우선이다. 수익은 챙겨야 되겠다. 지금 요 시점은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런칭된 요 내용 자체의 기대감은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체폰을 안 하고 위험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유지하지만 상승의 그 잠재력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 얘기를 해주셨네요. 김용학 대리님, 현재 게임빌은 살래야 사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한가 시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과연 지금 별이 되어라 중국 런칭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새로운 시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증거들 좀 수집해볼까요? 네, 별이 되어라 지금 중국 버전이 좀 텐센트 통해서 테스트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출시 이후에 한 1년 동안 매출 순위 상위권을 좀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우선은 인정을 받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텐센트 또한 지분 투자와 좀 플랫폼을 제공할 정도로 좀 괜찮은 게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게임만 본다면 성공의 가능성 그래도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을 한번 떠올려 보면 다크 어벤져 2가 출시된다고 주가가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좀 출시 이후에는 한 1매출 한 5천만 원 내외로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또한 아직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시기로 지금은 보여지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더라도 올라가고 있는 주가만큼 높아지는 기대치, 또 실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위험에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기대치를 채울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게임빌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요. 2월 중에 중국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별이 되어라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현재 주가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별이 되어라의 성공 여부에 대한 베팅이 될 수 있겠는데 두 분은 아직은 기대감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지 좀 보자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따라서 게임빌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삼천당 제약입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인공 눈물 시장 확대, 높은 성장성 지속될 것이다. 올해 성장주를 언급할 때 인공 눈물주를 보자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참 그게 저는 안 와닿았어요. 사실 눈이 건강해서. 아, 그러시군요. 네, 시력도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에 그 바로 위에서 막 뜨거운 김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눈이 좀 건강 많이 안 좋아졌는지 눈물이 1시간 내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공 눈물을 왜 쓰시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많이 쓰나 봐요. 예전에 제가 좀 연식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따져보니까 예전에 우리 그 눈이 뭐 하면 안약 넣습니다. 안약. 네. 그죠? 안약. 뭐 그거 마찬가지일 거예요. 눈이 뻑뻑하니까 안약을 넣어서 눈을 부드럽게 했겠죠.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고, 나이 되면 그런다, 뭐 하면 그런다 하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휴대폰
뭐 TV, 이게 컬러화되면서 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눈이 그걸 다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눈이 피로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생긴 것 같은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황사가 나면 황사 관련주가 테마로 우르르 며칠 상치고 이런 게 있었고 AI가 나오게 되면 구제역에 나오게 되면 관련주가 막 급등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먹혀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인공 눈물 시장 자체는 사실 새로운 시장으로 커지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장이 체계화되면서 부각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슈화될 때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뉴스 내용을 참 보겠습니다. 여기 좀 증거 자료를 보면은 이 눈 환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면 그게 수치로 다 제시가 돼요. 요거는 뉴스죠. 그러니까 뭐 TV 뉴스를 갖다 캡처했던 건데 건조한 날씨에 안구 건조증이 증가된다. 이게 바로 건강보험에서 눈,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최근 게 없어갖고 뭐 과거 거를 봤습니다만 2008년까지 네. 9년, 10년, 11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숫자가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비교해 보면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압도적으로 많은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여성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럼 여성들이 쓸 때 인공 눈물 조금 이쁘게 포장되고 보기 좋고 사용하기 좋고 이런 걸 쓰지 둔탁한 건 안 쓰다 보니까 그걸 제품화 시킨 것들이 제약사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안구 건조증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성은 분명히 커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우려스럽지 않은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시장에는 전 모든 제약사가 다 들어왔지 돈 버는데 안 들어올 제약사는 없습니다. 삼천당 제약만 그거에 이슈가 돼서 홀로 어떤 득을 보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황사가 나왔을 때 스팟 반등하는 거나 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할 때 관련주가 스팟 반등하는 거나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의 연결선상에 두는 게 맞겠다. 단기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매매하는 게 좋지 이걸 이슈로 강력하게 강홀딩으로 추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선 그렇게 충분히 설득력이 저는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 올라갈 여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가 제시한 알리바이가 기업 가치가 잘났다가 아니라 인공 눈물로만 제시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게 되면은 일단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을 저는 고려해서 위험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 눈물이라는 제품이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저도 사실 이 인공 눈물 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진짜 그런가? 그럴까? 이걸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치로 2008년까지 수치 보니까 뭐 2배 정도 급증하는 것도 연도별로 봤을 때 뭐 한 5년 사이 그렇게 좀 나왔던 것도 수치로는 확인했는데 과연 진짜 이 인공눈물이라는 것이 성장성이 있다는 거 판단을 하시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네, 뭐 성장성을 봤을 때 국내에서 성장성을 판단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뭐 중국 시장 진출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뭐 중국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뭐 성과를 낸다고 하면 앞으로 성장성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DH 코리아라는 이제 기업을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인수한 이후에 일회용 인공 눈물 생산 이런 시설을 또 보유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렇게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워낙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DH 코리아 1분기에 증설이 또 완료된 이후에는 생산 시설이 50%나 더 늘어나게 되면서 점유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분 가치는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진출하면서 중국 메이저 파트너사와 조인트 벤처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만큼 향후의 먹거리는 또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도 올라갈 구간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PER 기준 한 10배 내외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른 제약사나
휴비츠, 인터로저 같은 산업종 대비해서도 훨씬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석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지난해 66%, 지난해 112%나 주가가 급등하면서 최근에 주가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저도 경험상 갑자기 건조해진 날씨에 한 2, 3일 동안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려보니 이 인공 눈물이 왜 필요한지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눈 건강이 많이 약해졌구나 좀 깨닫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인공 눈물. 울기만 했네요, 저는. 네, 삼천당 제약.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일단 중국의 시장 진출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PR이 낮다는 측면 매력적이라고 봤고요. 한 분은 단기 매매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위험으로 분류를 해두죠. 오늘 이렇게 세 용의자 가운데 모두 위험으로 분류됐고요. LG화학과 삼성당 제약은 따로 또 석방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전략 있으신가요? 일단 안약보다 인공 눈물하면 괜히 좀 있어 보여요. 한번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사보시고요. 네. 저는 LG화학을 석방하겠다라고 했는데 단타 치는 LG화학은 지금 가능성이 없어요. 중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데 매수 가는 가격은 19만 2,500원 선을 봤고요. 요거는 어제 중간값과 오늘 중심값에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지지력이 있고 그 시점에 매수 체결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채 정확성이 좀 나름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만 2,500원을 매수 가는 가격으로 봤고요. 22만 원 선을 단기 매도 시점, 단기 매도가 아니라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18만 5천 원에서 LG화학을 오늘은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대리님은 인공 눈물 쓰시나요?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을 체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전략 있으신가요? 네,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 지금 5일선, 21선이 61선 통과하는 골든크로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대 구간의 매수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한다고 하면 정고점 부분인 13,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손절은 이전 저점인 10,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각각 좀 가격 매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은 LG화학과 삼성당 제약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